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3i-j 벡터이고요. Q도 -4i 플러스 6j 벡터. 그 다음에 5가 요 합벡터를 구해라. 근데 이 3이 뭐지? P에다가 3배를 해라. 화살표가 만약에 이런 길이가 있다면 3배를 하면 요렇게 생긴 거겠죠.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변하는. 그래서 요거 이제 3P라고 하면 9i-3j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4i 6j를 하는데 i는 i끼리 j는 j끼리 5i 플러스 3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방향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극좌표를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5 플러스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요렇게 가서 있는 거야. 이렇게 5,3을 향해서. 그러면은 가로가 5 세로가 3 이렇게 생긴 거니까 대각선은 얼마겠습니까? 크기는 5의 제곱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라는 건 플러스 x축에서부터 회전한 각도를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5분의 3이 되는 세타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타는 방향은 탄젠트 인버스 5분의 3 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크기와 방향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밑에도 벡터 문제예요. 벡터 문제 또 풀어봅시다. 요것도 합벡터를 구하는 건데, 자, 6i 4j 5i 플러스 2j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계산해. 그러면 i잖아요. 얘랑 얘랑 계산해. 마이너스 2j이고요. 좌표 평면에 나타내. 하나, 둘. 그러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이렇게 생긴 화살표의 크기는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계산하면 되고요. 방향은 요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제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가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값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이제 90도에서 무한대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90도에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값이어서 2 정도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 값이 이런 각도이다.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되는 값이겠죠. 그럼 아까 나왔던 그 탄젠트 5분의 3하고 이번에 나온 탄젠트 마이너스 2하고 실제 각도가 얼마인지를 좀 구해 볼게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5분의 3 나누기 5 일단 3 나누기 5 하고요.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할 건데 탄젠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버스가 아니니까 탄젠트 인버스가 되도록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자 탄젠트 인버스 3 나누기 5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30.963 근데 여기 라디안이 있네 디그리가 있네 라디안이 있네 이거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 못쓰겠는데 그지? 자 요걸 여기 지금 라디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탄젠트 인버스 1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면 45도가 나오길 바라고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0.78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라디안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지. 디그리를 눌러 보겠습니다. 탄젠트 인버스 1 45도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내가 더 익숙한 그런 걸 쓸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탄젠트 인버스 3 나누기 5 30.963. 얘는 그러면은 30.963인데 특별히 얼마로 나타내라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볼까요? 31.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탄젠트 마이너스 2 요 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2 이건 마이너스 63.43이네. 얘는 마이너스 63.43. 그러면은 대략 마이너스 63.4도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31.0도.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회전하면 플러스 시계 방향 회전하면 마이너스 부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3.4라고 쓰던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값에다가 더하기 360에서 296.6도 이렇게 쓰던지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라인에 가 있게만 하면 되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지 시계 방향으로 돌던지 이렇게 해서 방향은 어차피 요 한 바퀴 중에 어딘가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로리강은 폭이 3km에 달하는 특이한 강이다. 일단 그림을 그려. 이 폭이 3km 1.8m/s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흐른다. 그럼 이거 아니잖아. 다시 1.8m/s 그리고 여기는 3km 이렇게 돼요. 존이 강 반대편을 건너는데 사용되는 보트를 타려고 했습니다. 옷보트를 타려고 했는데 보트 운전자는 물에 대해서 7m/s의 속도로 정서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배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지면에 대해서 존의 속도, 크기와 방향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7, 여기가 1.8. 그럼 크기는 1.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x축으로부터 몇 도 돌았냐? 이걸 따질 거야. 그럼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인버스 7분의 1.8 요게 알파야. 그런데 원하는 건 180도 빼기 알파. 이게 이제 세타죠. 요 세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x축으로부터의 방향 요걸 이제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것도 계산기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인버스 1.8 나누기 7 이렇게 나왔어. 는 빼기 180 마이너스 165.57 8 165.58 이렇게 나온 값이 대략 165.58 정도인데
즉 얘 요 숫자 하나, 얘 두 개, 얘 하나, 그럼 얘도 하나 써야 되나?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정서 쪽으로 운전한다 라고 했는데 도착 지점을 정서 쪽으로 하겠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면 요렇게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1.8이에요. 그럼 요 크기, 지면에 대한 속도, 요거는 만약에 x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1.8의 제곱이 7의 제곱 되는 거니까 x는 7제곱 1.8제곱 루트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요 각도는 이렇게 나온 x에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7과 1.8만 쓸 거라면 요건 이제 사인이지. 사인 여기 만약에 각도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7분의 1.8 되는 알파를 구해서 요거를 여기로부터 회전시키는 거니까 180도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7분의 1.8 사인 계산해 봅시다. 사인 인버스 1.8 나누기 7 14.9도 플러스 180도 194.9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타는 194.9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면에 대해서 볼 때. 근데 이제 정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얘 오포트를 정서 쪽으로 운전한다. 보트 운전자가.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데 물에 대해서 7m/s의 속도로 물에 대해서 물이 멈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서 쪽이니까 사실 얘보다는 아까 걔가 맞겠죠. 물에 대해서 요 방향으로 운전을 해. 그리고 물이 밀어줘.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개의 레지던스, 이온 레지던스와 오메가 레지던스 상류 하류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 이온, 여기에 오메가 이렇게 있다. 두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1800m이다. 디에고와 폴은 이온 레지던스를 시작으로 두 숙소 사이를 왕복해야 한다. 폴은 강물에 대해서 4.5 km/h. 그 다음에 디에고는 3.7. 디에고는 여기서 3.7 km/h.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강의 속도가 있어. 강의 속도 꽤 빨리 흘러요. 그러면 지면 멈춰 있다고 했을 때 폴은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이 다르잖아요. 왕복을 할 거니까. 갈 때는 강물 버프를 받아. 4.5 플러스 2.6 한 거에다가 거기서 4.5 플러스 2.6에 총 얼마를 가냐면 3.7 아니지 미안해요 1800 1.8 만큼을 갑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4.5 빼기 2.6 상대적으로 이런 속도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폴의 시간이야.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거는 그냥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8을 갈 때도 3.7, 올 때도 3.7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둘은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폴의 시간, 디에고의 시간. 한 선수가 바다에서 200m의 직선 경로를 따라서 정동 쪽으로 수영을 합니다. 바다에서 200m? 바다가 있는데 (200m) 수영하는 사람의 속도가 일정합니다. 물에 대한 속도는 1.25m입니다. 1.25m/s로 수영을 하고 있어요. 표층 해류가 0.5m/s인데 방향이 정남향이었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남향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가는 거죠. 1.25m/s, 0.5m/s. 그럼 이렇게 해서 200m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속도 V, 상대 속도 V를 알아야지 200m를 간데 걸린 시간을 구할 거니까 얘가 1.25제곱 0.5제곱 루트 이렇게 돼서 200 나누기 속도 1.25제곱 0.5제곱 요걸 계산하면 걸린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씁니까? 아니겠죠. 왜냐면 직선 경로를 따라서 200m라고 그랬는데 정동 쪽도 방향을 정해줬으니까 트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바다에 트랙이 뭐 있겠냐마는 얘는 계속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그래야 이렇게 밀려서 올 테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영을 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돼서 도착을 정동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트랙을 정해줬기 때문에. 트랙 경로가 정동 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얘기한 풀이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물리다 수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네. 여기가 200m일 때 얘가 1.25 얘가 0.5 그럼 V는 1.25 제곱 빼기 0.5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 1.25 제곱 0.5의 제곱 이렇게 이게 걸린 시간이겠다. 수평 표면에 있는 장난감 총이 수평에서 70도의 각도로 총알을 발사합니다. 총알의 초기 속도가 39m/s이고 공기 저항이 무시할 정도이다. 총알이 궤적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초기 속도 V0가 있으면 이 세타가 70도라는 거잖아. V0가 39m/s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높은 위치 H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궤적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H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가 참 쉽게 풀리겠다. 그죠? 여기가 수평 도달거리 R이고 최고 도달 높이가 H인데 이 공식을 외우면 쉽게 풀려. 근데 공식을 안 외웠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이제 풀어야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VY Y축 운동에 대한 것만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예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중력가 속도야. VY가 V0Y에서 GT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V0Y가 얼마냐? 얘가 39m/s의 사인 70도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9.8 T. 그럼 T가 얼마가 나옵니까? T는 9.8 분의 39 사인 7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시간을 구하는 공식 정리해 봅시다. V0가 있어.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있어. 그 다음에 G가 있어. 이게 최고 도달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포물선 운동 문제를 풀어봤어요. 7번도 포물선 운동인가? 건물 꼭대기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높은 건물을 향해 공이 던져집니다. 공의 초기 속도는 수평 위 21.5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수평하고 21.5도 14.5m/s. 그런데 얘가 땅에 닿아. 여기에 닿을 때 3.8초. 궤적 처음과 궤적의 끝 부분에서 공의 속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구성 요소? 그러면 Vx랑 Vy 혹은 크기와 방향. 이렇게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14.5m/s에 21.5도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그걸 쓰면 되잖아. 요걸 구하라고 했으면 V 크기에다가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혹시 Vx랑 Vy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14.5에 코사인 21.5도 14.5에 사인 21.5도 이렇게 생긴 게 초기 속도죠. V 이니셜 혹은 V0 이렇게 이제 쓰는. 근데 이제 마지막 VF를 구하고 싶어요. VF를 구해 봅시다. VF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좋겠어요. 얘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공식을 꺼내 들어 봅시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V는 Vx, F는 Vxi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14.5의 코사인 21.5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근데 Vy 요거는 값이, 이게 이런 첨자를 많이 붙일수록 어려우니까 일단 그냥 써보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되는 식인데, 아니잖아. 틀렸어. 이건 S잖아.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는 식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V에 Y에 I 처음에,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로 중력가 속도를 받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GT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14.5에 사인 21.5도에 빼기 9.8에 3.8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성분과 Y 성분이 나오게 된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서 수평선분이 15m/s인 발사 속도를 제공합니다.
어? 누구한테 제공했지? 15m/s. 공이 다시 땅에 닿기 전까지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45m야. 얘가 45m야. 그러면 얼마나 오래 떠 있었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냐? 그 다음에 h가 얼마냐? 이걸 구해야 돼. 공식을 외웠어. 공식을 외웠으면 너무 쉬워. 근데 공식을 안 외웠어. 공식을 안 외우면 너무 힘들다. 공식을 외워야 되겠다. 공식을 뭐 어쨌든 안 외웠으니까 열심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 세타 얼마였지? 세타 안 알려줬어. 세타 미지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45야.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45가 나오는 거야?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럼 45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t예요. 그러면 15 코사인 세타로 곱하기 2t만큼 가면 45m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문제 하나 풀었었는데 우리 요걸로 v0 사인 세타 저걸로 t만큼 올라가는 거야. v0 사인 세타 나누기 g, 이게 t야. 그러면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v0 15 사인 세타 9.8 이렇게 나오는 게 거기다 2를 곱해야죠. 2t니까 얘가 45야. 오케이.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얘가 사인 2세타야. 그러면 15의 제곱 9.8 사인 2세타가 45야. 사인 2세타는 45 곱하기 9.8 나누기 15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2세타가 사인 인버스 45 9.8 15 사인 인버스 방전에 보도 까먹었네. 45 곱하기 9.8 나누기 15 나누기 15. 오케이. 결과값을 정의할 수 없어? 왜죠? 계산기 쓰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다시 이 사인 45 곱하기 9.8 나누기 15 나누기 15는 이거 왜 안 되는데? 45 곱하기 9.8은 나누기 15 나누기 15 1.96 1.96 같은 게 없어. 사인 값에. 왜냐면 사인은 최대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최저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인데 그럼 수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봅시다. 15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시간 그 V로 ET만큼 등속 운동을 하면 45m를 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요 T가 얼마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만큼 15의 속도로 V0 사인 세타만큼 갔어. 그런 다음에 G로 나눠. 그럼 이게 T야. 그래서 그걸 이 식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2 곱하기 15 코사인 세타 15 사인 세타 나누기 9.8
이렇게 한 게 45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공식이야? 2 곱하기 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g가 r 이렇게 나온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g v0 제곱 사인 2세타 얘가 r이다. 이렇게 나온 공식이야.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친 김에 h 공식도 유도를 해볼까요? h는 어떻게 되는 거냐? h는 아까 그린 요 그래프에서의 요 면적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v0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 그러면은 얘네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요. 2분의 1에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g, 이게 h야. 이렇게 생긴 게. 자, 다시. 그러면은 h는 g분의 v0 사인 제곱 세타 2지.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씩 달라요. 처음부터 이게 공식이라고 치고 얘를 집어넣을 생각을 했어봐. 그럴 수 있죠. 여기가 9.8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의 제곱 들어가는 거고, 사인 2세타 구하고 싶은데 이게 45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값은 없어. 현실에서 적용이 안 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사인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어쨌든 문제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게 현실 범위 내로 들어올까? 지금 45, 9.8, 1.5, 아니 15, 15로 나눴는데 얘가 지금 1보다 큰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45m를 못 간다는 거야. 얘를 한 30m쯤 간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문제가 현실적으로 돌아오는지, 30 곱하기 9.8 나누기 15 나누기 15 1.3 여전히 안 돼요. 그러면은 20m 곱하기 9.8 나누기 15 나누기 15. 이러면 문제가 돼. 축구공 진짜 힘껏 차는데 45m 못 간다. 되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못 가. 20m만 간다고 해봅시다. 20m 간다고 하고 다시 풀면 사인 2세타가 20 곱하기 9.8 나누기 15잖아요. 사인 인버스 20 곱하기 9.8 나누기 15 나누기 15 60.588. 이게 그거잖아. 2세타. 그럼 세타는 얼마야? 세타는 나누기 2 30.29. 요게 세타예요. 30.294.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구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시간을 구해야 돼. t g분의 v0 사인 세타. 그럼 나와 있는 세타를 가지고 다시 구해요. 이거를 사인,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30.294의 사인이 또 안 되네. 30.294
에다가 곱하기 15 나누기 9.8 0.772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자 3개 씁시다. 0.772초. 아니잖아. 이거는 올라갈 때 속도잖아. 그러니까 내려올 때 속도도 더해줘야지. 그러면은 얘가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야. 1.54초. 20m 갔다고 문제를 바꿔놓으면 ET가 1.54초 정도. 요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 최대 높이도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해야 돼요. 어이씨, 다 까먹었네. 30.294였나? 사인 30.294는 에다가 그걸 어떻게 돼? 제곱해. 일단 제곱해. 제곱 그 다음에 V0를 2번 또 곱해. 오케이. 곱하기 225. 그 다음에 나누기 2G 나누기 19.8. 이거야. 2.89 2.89? 밖에 못 가네. 2.89 높이만큼 갔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숫자가 조금 잘못 주어졌지만 다른 숫자를 주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오케이.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숫자가 또 잘못되지 않았길 바라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 150m의 탑 꼭대기에서 공이 발사됩니다. 공이 초기 속도는 수평 위 25도 각도에서 45m/s입니다. 공이 땅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봅시다. 땅에 닿으려면 150m를 가야 되잖아요. 150m를 갔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50m를 가는 거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쓸 거예요. 마이너스 150m를 갔는데 처음 초기 속도가 어떠냐면 45에 사인 25도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 9.8 T제곱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4.9 T제곱 마이너스 45 사인 25 도 T 마이너스 150은 0. 누가 봐도 이 수분에는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근해 공식 써야 합니다. T는 근해 공식 생략. 자, 그 다음에 10번 높이가 250m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달걀 투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런 거 하지마. 250m에서 왜 달걀을 던져?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수평에 대해서 50m 각도에서 30m의 초기 속도가 주어집니다. 보호용기가 땅에 닿는 순간의 속도의 수평 및 수직 성분을 결정하세요. 포물선 운동 할 건데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오니까 저 V는 Vx의 I, Vy의 J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Vx랑 Vy를 결정하라. Vx는 초기 속도를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30m/s의 초기 속도의 코사인 50도 요 값을 그대로 가집니다. 계속 등속 운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Vy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데 T를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T를 몰라. 이거 쓰지 말고 다른 공식 씁시다. V 제곱 V0 제곱 EAS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써봅시다. 여기 y축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 이 y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vy의 제곱 초기 속도가 얼마예요? 30 곱하기 사인 50도 이렇게 되는 거의 제곱. 그 다음에 EA는 마이너스 9.8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SY는 마이너스 250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VY의 제곱은 2 곱하기 9.8 곱하기 250에 더하기 30에 사인 50도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 요렇게 생긴 게 나오겠습니다. VX 성분이고요. VY 성분이고요.